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폭 01곡. 어렵죠? 예. 여러분들 눈치로 딱 따르면, 아, 이거 복복자 비슷하네. 뭐, 하여튼 복이든 폭이라고 읽으시고, 요건, 요 빼놓으면 뭐, 곡식할 때 곡자 비슷하네. 맞아요. 그 의미에 곡. 자, 30폭 01곡. 당기무. 유거지용. 선치이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착. 호유이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고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여기 보면 세 개의 기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수레가 나오고, 두 번째는 기했는데, 기의 가장 오리지널 뜻은 우리말로 그릇 기자예요. 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옛날 그릇은 대부분이 질그릇이었겠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그 다음에 실은 뭐 당연히 방이고요. 방 혹은 집이고요. 방과 집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은 구분하죠. 근데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요. 방 한 칸, 집 한 칸 그래요. 오두막 딱 치면 그게 방이자 집이기도 하니까 방, 집 이런 구분은 고대로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좋게 뒤에 그림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즉 아메리카 대륙, 소위 말하는 신대륙하고 이 아시아와 유럽, 즉 유라시아 대륙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고대 문명이 굉장히 문명 발달자 차이가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가하고 관계돼? 마차. 예, 마차.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바퀴의 발견. 바퀴가 너무 상식적이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육계 대륙인가요? 육계 대륙에 고대 문명 때 바퀴를 사용했던 대륙은 아시아, 유럽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유럽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도 없어요. 호주도 당연히 없어요. 남미, 북미 없어요. 훗날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뭐랄까 하이 테크닉, 최첨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그릇이란 것은 세계 모든 그 어디대나 다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물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특히 독이 1500도 이상까지 이렇게 불을 올 수 있는 나라는 고대에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퍼져가지고 이제 세계로 좀 보편화됐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릇 하면 지금이야 뭐 그릇이 어쨌다고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 노자가 들고 나선 이유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물의 문명 문물의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이것과 이거. 여러분들 우리 영 교수님 일본 갔다 오셨죠? 일본 역사의 제일 첫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일본 공부 많이 하고 하셨다더만. 아오이보다 더 앞서 시대. 아오이보다 더 앞서 시대가 조몬 시대예요. 조몬, 아오이 하는데 두 개다가 뭐냐면 도자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몬은 우리말 하면 승문인데 우리 하면 빗살무늬 톡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아오이는
또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된 토기가 발견된 동경 부근의 지역길이며 토기가 발견했죠. 그 정도로 이 질것을 만든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쪽의 문명을 인정하고 않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릇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류가 이미 유랑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서 곡식을 저장하고 곡식을 가공해서 끓이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릇을 생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그릇에 뭔가를 담고 요리하고 뭐뭐하고 그 사람의 문명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이. 그 다음에 이 바퀴가 생김으로써 인간의 힘으로서는 옮길 수 없는 것들이 다 옮겨지기도 하고 빨리 이동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 만든 게 그 전에는 동굴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집을 짓고 자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그릇을 만들고 질그릇을 만들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바퀴를 만들어낸 것은 인류의 위대한 문명이에요. 노자를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흔히 잘못 읽은 사람들은 노자는 반문명론자다. 문명을 없애고 원시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했는데 그건 노자를 잘못 읽은 사람들이에요. 노자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다시 본문을 와보세요. 잠깐. 여러분들, 이 바퀴 구조를 내가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요. 하나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폭이란 단어는 이거예요. 폭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복이라고 읽어야, 뭐라고 달아놨나? 내가 갑자기, 폭인가 복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폭이라고 했네. 복사열아,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하지 않나? 폭사열이라고 안 쓴대.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자, 이 바퀴살을, 자, 폭이라고 했다 했고요. 폭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바퀴통을 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수레바퀴가 이게 지금 누구 사진이 뭔데 이게 아마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수레 모형일 거예요. 그 진시황 때 이미 이런 수레가 존재했다는 이야기인데 바퀴살이 30개가 있는데 이 30개가 바퀴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자체는 바퀴살이 들어가지 않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바퀴살이 골고루 힘을 이게 분배받아서 이게 바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볼트를 끼워서 수레라는 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다시 노자는 이런 설명합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한 개의 바퀴통을 함께 하고 있다. 거기에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당기무, 당은 어디를 당하다 했는데 이 전치사로 이 어자와 같고요. 낯서신 분들은 영어로 따지면 at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당자는 당. 어디에 이런 말입니다. 기무, 기는 바퀴살이 없는 곳. 아까 말한 빈 공간. 그 빈 공간에 수레의 쓸모가 있는 것이다. 아마 이게 없이 그냥 바퀴 살만 이렇게 모아놨다 하면 이게 힘을 받냐면 깨져버려요. 수레로서 작용을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통과 그 다음에 이 30개 있는 것만 보지만 사실 가만히 관찰해보면 그 펴놓은 구석이 바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내가 그 책에는 음을 잘못 읽었어요. 선으로 읽은 게 좋습니다. 선. 그 다음도 이 음이 식도 있고 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선은 반주하다는 뜻이고 이건 흙이 붙었죠. 그것도 이건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즉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기무, 진흙이 없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 이것이 질그릇이라면 여기가 비어있죠. 비어있죠. 즉, 진흙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진흙이 없는 부분, 비어있는 부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흙을 갖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있음이에요. 있는데, 그게 쓸모를 가지려면 그 가운데 비어있는 것에 그릇의 쓸모가 있어요. 예쁜 사람이 그릇 주문했으니까 가득 진흙 채워서 줘야겠다. 라고 만들어서 그릇을 주면 그 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이 방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그러죠? 이런 창문과, 이건 문입니다. 들어오는 문. 그 다음에 U자는 이런 창문이에요. 이것을 파내서 하나의 방을 만드는데, 이 방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공간은 사실 방이 아닌 빈 공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방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담벼락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담벼락을 세우고 문과 창을 만들고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비워놓은 공간에 방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지, 그것을 있게 해서, 그것이 받는 내용이 뭐냐? 수레와 그릇과 방입니다. 이 방을 있도록 만들었어요. 바퀴살이 만들었고, 진흙이 만들었고, 그다음 창문과 이렇게 유리창 이런 것들이 만들었어요. 해서 이로움으로, 즉 이로운 기물로, 이로운 기물이나 도구나 이런 것으로, 즉 우리가 잘 쓰는 말 씁시다. 문명의 이기로 삼지만 무지, 그 그릇의 일정 부분을 없앰으로써, 그 그릇의 비어있는 부분을 어느 부분을 비움으로써 쓸모로 삼는 것이다. 참 이 대목이 노자가 지금 문명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즉 노자의 생각에 의하면 이 수레바퀴와 그릇과 방으로 대변되는 이 문명,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문명의 이기예요. 근데 그 문명의 이기가 본원적인 본질인 무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탄생시키는 근본 도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문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줄 수도 있어요. 가령 인간이 만든 모든 기구가 인간에게 도움 주는 건 아니에요. 총칼이 그렇듯이. 예를 들면요. 그래서 여기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문명을 아무리 발전시키되 그 문명의 출발점이 된, 모든 인간이 만든 활동이라든지 그것의 출발점이 된 근원인 도 안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죠? 도가 두 가지 요소라고 그랬어요. 제1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무와 상유에서 없으면서도 있는 존재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존재인 그 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도의 상유, 즉 현상, 작용하는 것의 현상이라면, 이런 현상이 왜 나왔다고요? 그 근본인 상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 도구든 간에 그 근본이 비어 있음을 놓치면 그건 쓸모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인간이 해롭다는 이야기예요. 자,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공존해야 하는 거예요. 공존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더 강조할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낌속으로 없으면서 있는 존재가 도다 하는 게 와 닿으면 노자하고 많이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자, 네가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등에 공 모여들었으나 그 비어있는 것, 바퀴살을 없애있는 그 부분에 수레가 작용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진흙을 잘 이겨서 그릇을 만들었지만 진흙을 넣지 않는 비어있는 그 공간, 그 안에 그릇에 쓸모가 있는 것이다. 문과 유리창을
파내서 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의 건물 이 자체 이 박스 안에 비워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서 혹은 방으로서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이 있음으로써 우리 삶에 이익이 되어요. 근데 그 현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쓸모가 되는 이유는 그 현상의 본질인 물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유의적인 행위,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세요. 하지만 그 행위를 하면서도 항상 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뭐하고 아까 얘기해요? 공 이루세요. 근데 공을 차지하려고 해요? 차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공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몸이 물러서는 게 비우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도의 있음과 없음 모습들이. 자, 음미하시면서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30폭 01곡 당기무 유거지용 선치이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착호유이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고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이 문장은 다 보면 영 다 끝나네요. 알겠죠? 여러분들 알겠지요?